3월 10일 11시 내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가늠해 볼 만한 어떤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상 날짜 나오고 나니까 탄핵소추위원들도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긴장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떨리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은 솔직한 얘기로 전전반측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화요일쯤에 선고일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요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소상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철통보안이니까요. 예, 그러나 선고일과 선고일을 발표하는 날짜를 가능한 한 단축시키려고 하려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선고일 정해놓고 나서 발표하고 네. 나서 그 사이에 혼란들을 좀 줄여보자는 여러 가지 의도였겠느냐. 이제 격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편에서는 재판관들이 끝까지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마음을 못 정해서 기일 정하는 게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 모른다. 지금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법리적으로 볼 때 99% 탄핵 인용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와 그저께 이제 선고일이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 평일은 1시간 만에 금방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도 불거지고 예. 또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막 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어제 저희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요? 예. 기각이 될 수도 있다, 탄핵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 2분 내지 3분 정도의 별개의 의견, 소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선고가 당초 3월 10일에 있을 건데 그것이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찌라시로 돌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의 평일 마치고 3월 10일 내일 11시로 이제 선고일이 정해졌는데요. 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거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일단 세 가지 근거는 뭔가요? 네, 일단은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되는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을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론 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돼 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죠. 그랬었죠. 그러나 변론 종결일을 예상 2월 달에 변론 종결한다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선고기일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 의견 한 5분 내지 6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 근데 지금요 5명에서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6명이면 인용이지만 5명이면은 기각 아닙니까?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변론의 분위기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무슨 확실한 물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5명이면은 근데 또 기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애매한 선상이 그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제 평의는 2시간 반 했지만 평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통진당 해상 사태 때 이제 평결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주문을 놓고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느냐에 대한 주문을 놓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표결을 하면 그 뒤로는 물론 이제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결에 이르지는 못했고 오늘도 평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내일 11시 선고 직전에 평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혹시
어떤 재판관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좀 이거 좀 내가 소수견을 쓰고 싶다. 예. 난 소수견이다. 라고 하면서 내일 11시 선고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 정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선상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재판관이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다. 네, 너무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꼽을 때는 순조로웠습니다. 평이나 예. 아까 변론 종결일, 선고일 지정 이런 것들이 순조로웠는데 글쎄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반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 정말 이제 만에 하나 정도의 그런 경우에 따져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소수견 쓰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그 이유를 쓸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일 선고를 연기를 주장하는 경우에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는 문제죠. 그게 가능해요? 발표도 다 해놓고 나서 미룰 수도 있어요? 지금 판결을 아까 주문에 대한 표결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10시나 뭐 9시나 그 투표를 할 때 하겠죠. 주문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할 때 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좀 조금 더 생각할래. 한 번 더 시간을 달라 했을 때 나머지 재판관들께서 초기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설득이 있어야지 내일 11시 선고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탄핵 인용 선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뭐 만에 하나지만 있고 또 한 명 정도가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끝에 기각 쪽에 손을 들어서 기각으로 결정 날 가능성도 뭐 기각이든 각하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인용 쪽이 더 높다라고 박범계 의원은 보시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짧게 하나씩만 보죠. 인용이 될 경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 결정 날 경우 바로 물러나는 거라면서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마 11시에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탄핵 사유가 크게 5가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유만을 설명하는데. 근데 그런 이유를 쭉 들어가 보면 주문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문을 낭독을 합니다. 그거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전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는 11시로 잡은 것은 아마도 점심시간을 감안해서 12시 정도에 주문이 나오지 않을까. 주문으로 탄핵 인용이란 주문이 나오면 그 즉시로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고요. 불복 절차는 없고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거는 뭐 의문은 듭니다만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설마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없는데 만약 만에 하나 그러면은 강제 퇴거 조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경호의 문제도 있고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경호가 계속 붙어지는데 일단 뭐 여론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용될 경우엔 그렇고 기각될 경우에는 그럼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거고. 바른정당은 의원직 총사퇴다. 만약 기각이나 뭐 각하가 되면 국회는 상당히 혼란해지겠어요. 일단 첫째 주권자인 국민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하나도 변함없이 탄핵 인용의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급격한 혼란이 오고 일단 정치권 여의도의 국회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엄중한 일단 신분상의 자기 결단들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민심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뭐 제3의 시나리오는 각하고 제4의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헌재랑은 상관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하는 시나리오. 이것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청와대가 부인하기는 했는데요. 이 카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탄핵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재판소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당신은 탄핵이야, 파면이야라는 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한 강구는
뭐 일말이라도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내일 11시 선고 전에 예. 하야 카드도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나 전혀 뭐 물 건너간 카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헌재가 혼란을 하게 되죠. 다시 평일을 열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지금 27시간 앞두고 우리가 짚어봤는데 30초 남았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소감 한 말씀 짧게 하시겠어요? 네. 1,400만 명의 연인원 이루는 촛불 민심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었고요. 예. 그 힘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엄중하고도 장중하게 이 헌법재판을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 한번 11시에 국민과 함께 선고를 정말 묵직하게 무겁게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3월 10일 11시 내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가늠해 볼 만한 어떤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막상 날짜 나오고 나니까 탄핵소추 기일 정하는 게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결론 모른다. 지금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 한편에서는 무슨 말이냐. 법리적으로 볼 때 99% 탄핵 인용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결정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제와 그저께 이제 선고기일이 발표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평일은 뭐 1시간 만에 금방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도 불거지고 또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막 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 어제 저희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요? 예. 기각이 될 수도 있다, 탄핵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 2분 내지 3분 정도의 별개의 의견, 뭐 소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선고가 있을까요? 그러나 선고일과 선고일을 발표하는 날짜를 가능한 한 단축시키려고 하려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선고기일 정해놓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그 사이의 혼란들을 좀 줄여보자는 의도가 여러 가지 아니었겠느냐. 이제 뭐 격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편에서는 재판관들이 끝까지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마음을 못 정해서 위원들도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대단히 긴장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떨리는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은 솔직한 얘기로 전전반측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화요일쯤에 선고일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요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소상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출통보안인.